먼저 요거를 좀 읽어봅시다. 요거를 이제 확률 공간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거 되게 쉬운 예제네. 오메가는 이제 HT.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죠. 앞면이 나올 거랑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씩이다. 요렇게 확률을 정해도 된다고 했죠. 카라테오도리의 유산에 의해 갖고 확률 변수 이제 요렇게 정의를 하자.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은 확률 변수가 되는지는 체크를 그 예전에 했었죠. 요게 이제 기대값을 계산해 보자. 드디어 이제 기대값 요런 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수리 통계를 배워야지 알 수 있겠죠. 수리 통계를 이제 안 듣고 이거를 듣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풀기 어려울 겁니다. 그쵸? 만약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은 이 부분에서 그냥 수리 통계를 듣고 나머지는 이제 필요할 때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기대값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도 이제 확률과 통계를 그 선택을 하면 아마 기대값을 배울 텐데 이상형일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그 x는 이제 0부터 1까지 요러한 수식을 써가지고 막 했는데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가 이제 0이 이제 값이 나올 때 그런 확률이 2분의 1이고 1의 값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뭐 이렇게 해갖고 얼마야 2분의 1이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 요거 요 표현을 대학원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측도론이나 그 확률론 제가 이제 설명하는 이러한 부분 이제 대학원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학원 수준이라고 썼는데 요거를 이제 풀어서 이제 보면은 p 그다음에 x의 오메가는 x 요거잖아. 그쵸? 근데 요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서메이션을 풀어갖고 x가 이제 0일 때는 뭐예요? 0 곱하기 0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x가 1일 때는 1 곱하기 p x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전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 0에 대한 역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 부분을 요렇게 쓸 수 있죠. 그다음에 요 부분도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거를 좀 해석을 해봅시다. 제가 여기에서 요 수식을 제가 스타라고 쓰고 해석을 해볼 건데 여기에서 이제 0이 의미하는 거는 사실 XH라고 볼 수도 있거든. 그렇죠? 1을 요건 T.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H라는 거를 0으로 숫자화한 거. 얘는 T를 1로 숫자화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얘는 이제 뭐예요? 얘는 그냥 그 풀면은 계산을 하면은 0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는 H죠. 얘는 인버스 이미지가 T죠. 그래갖고 이 논리대로 치면은 이 수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게 의미상 뭐예요? 요 수식은 얘는 뭐예요? 그 h를 숫자화한 값이죠. 그렇죠? 얘는 사건 h가 발생할 확률이죠. 의미가. 그다음에 여기는 t를 숫자화한 값. 그다음에 얘는 사건 t가 발생할 확률. 요러한 게 뭐라는 거예요? 기대값이다. 기대값이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평균 기대값의 뜻이랑 되게 잘 맞죠.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구나라는 게 그 뭔가 이제 그 전에 배웠던 기호들이랑 노테이션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되면서 아마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다시 이제 이 표현을 볼게요. 이 표현을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건데.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얘는 함수 값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떤 함수냐면은 x라는 이제 함수. x는 이제 오메가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였어요? 아까 그냥 뭐 r이라고 칩시다. 실제로는 정확하게는 그냥 오메가에서 0, 1 이렇게 해서 치역이랑 공역을 같게 만들어줘도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x의 h는 뭐예요? x의 h는 0, 그 다음에 x의 t는 1 이렇게 되었잖아요. 얘는 그래서 x의 h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잖아요. 이거를 뭐예요? 그 x라는 함수는 결국에는 ht 그다음에 0, 1 요렇게 이제 가는 함수인데 이거는 여기에 맺혀 있으니까 이 값은 여기에 맺혀 있으니까 이건 함수 값이라고 볼 수 있죠. 얘는 뭐예요? 그 함수 값에 대한 역상이에요. 이 함수 값에 대한 역상.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내가? 뭐야 이거? 난 이런 기능 모르는데. 아니 뭐 기능이 자꾸 업데이트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요 함수 값에 대한 역상이 인버스 이미지가 지금 h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함수 값에 대한 역상이네. 그 역상을 p라는 매조로 재고 있네. 그러면은 요거는 뭐예요? 그 함수 값에 대한 역상을 p로 잼. 자, 이거를 만약에 람다로 쟀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인테그랄 f 뭐 d 람다 이렇게 쓰는데 지금 함수 f라는 거 놓고 사실은 확률 변수 x가 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 그렇죠? 이렇게 썼을 건데 람다로 재는 게 아니고 지금 p로 재고 있잖아. p라는 척도로 재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노테이션. 이거는 되게 어려운 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기대값을 르벡 접분 스타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벡 접분 스타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리만 적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서메이션도 있고, 서메이션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이산형의 기대값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겠지. 이상형의 기대값이 서메이션으로 표현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이상형의 기대값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거는 지금 그 사실 이상형일 때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아무 때나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P라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연속형 이상형 진짜 사실 둘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또 이제 재밌게 해석을 해볼게요. 재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자, 이제 요거를 봅시다. 요거는 이렇게 볼 수 있죠. P 서클 X의 인버스라는 새로운 함수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0 이렇게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쵸? 근데 이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그쵸? 그러면은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뭐지? 얘도 측도잖아. 그쵸?
얘도 측도라고 했죠. 그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인테그랄 x dp 요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건데 이 p가 매저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람다를 쓸 수 있는 것도 람다가 매저이기 때문이고 매저면은 쓸 수 있는 거잖아. 르벡접분 스타일로. 그러면은 요것도 매저니까 이것도 내가 그 르벡접분 스타일로 이제 쓰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어떠한 함수에 대한 그 역상이 돼야 되고요. 그쵸? 요거는 어떤 함수에 대한 상이 돼야 되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어떤 이제 그 함수 값에 대한 어떤 함수 값에 대한 역상 이렇게 써야겠다. 이게 함수 값이죠. 으로 해석하고 이거를 이제 함수값 0에 대한 역상으로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면 역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면 요거를 아까처럼 리만적분 스타일로 아니 그 르벡적분 스타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함수값 0에 대한 역상이 이렇게 뜨고 함수값 1에 대한 역상도 이렇게 떠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 이꼴 역상이 돼야 되니까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항등함수로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항등함수라는 거를 그냥 가짜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짜로 만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 값을 인티그럴 g의 x의 d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근데 g의 x가 뭐였어? x였죠. 그러니까 d에 위에 x로 쓸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요거는 그 요거로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그냥 이거는 그냥 그 정의예요. 뮤의 x 자리에 이렇게 이제 바꿨어도 사람들이 알아먹습니다. 왜냐하면 뭐 뮤의 x나 이거나 그게 그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도 이제 같은 표현이 됩니다. g의 x니까 요렇게 되겠지.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그 우리가 그 어떠한 함수가 있어가지고 그 어떠한 함수가 이제 f가 있다고 칩시다. 어떠한 함수 f가 있어서 그 f라는 함수가 마치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은 d의 뮤의 x d의 람다처럼 동작을 한다고 칩시다. 도함수 같죠?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함수 이제 f가 존재한다라고 쳐요. 요거는 이제 진짜 완전히 뒷내용인데 그냥 이런 게 존재한다라고 칩시다. 기호상으로.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요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x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여기에 f에 d에 람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약간 무식하게 계산을 하면은 얘를 이제 곱해 그 양변에 곱해요. 그럼 d 람다 f는 d 뮤의 x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바꾼 거지.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 x가 빠졌네요. 얘가 이렇게 바뀌니까 여기는 x f의 d의 람다 이렇게 바뀌죠. 근데
이거는 르벡 적분일 때는 우리가 리만 적분으로 그러니까 그 적분 가능할 때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이게 된다는 거죠. 언제? 이런 게 존재할 때. 이런 게 언제 존재하냐? 이 예제에서는 존재 안 해요. 이 예제에서는 존재 안 하고 이거는 x가 이제 연속형 랜덤 베리어블일 때 이런 표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연속형일 때 요거를 요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대값의 정의죠. 연속형일 때 기대값 정의. 아무튼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한 게 여기 아마 제가 써놨을 겁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면서 좀 살펴보면은 이 표현에서 요거는 이제 그 p 서클 x의 인버스 그 다음에 요란 함수의 이 0이라는 그 원수 하나만 있는 집합을 이제 입력으로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함수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그 다시 이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요거를 함수값으로 생각하고 요거를 함수값 0에 대한 역상으로 생각해 가지고 만약에 이제 요러한 함수를 도입하게 되면은 이 스타는 이제 요 표현은 다시 요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고 그렇죠? gx에다가 다시 x를 대입하면 요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제 뮤의 x는 요거를 이제 결정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요런 표현은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문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제가 이제 아까 중간까지 설명을 한 거고 그다음 뒤쪽에 설명을 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이 기호회가 의미하는 역할을 해주는 어떠한 함수 f가 존재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fx에 대한 밀도 함수라 그래요. 이것도 x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얘가 존재하면은 그 이게 x가 연속형일 때는 이게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에서 여기까지는 그냥 쓸 수 있었죠. 그다음에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표현이었죠. 그렇죠? 요거는 그냥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되는 거. 여기까지는 그냥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 등호가 성립하게 되죠. 그렇죠? 이 등호가 성립하면 이거는 이제 이상형일 때만 아니 그 연속형일 때만 성립을 해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표현이 등장하게 되고 이게 우리가 아마 요거는 대학교 와서 배우나 옛날에 배우나 잘 모르겠네. 요게 이제 그 연속형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 되는 거죠. 요 정의가. 참고로 이 예제는 이상형이었습니다. 이상형 예제였죠. 그래서 그 이상형 예제에서 기대값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여기까지 서술이 있죠. 여기까지 서술은 이상형을 가정하고 제가 서술했는데 이거는 연속형이든 이상형이든 상관없이 쓸 수 있고 연속형일 경우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서술을 더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르벡 적분을 배우면은 그 되게 많은 부분에서 뭔가 이제 이론들이 통합이 돼요. 그리고 되게 그 헷갈렸던 기호들이 많이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그거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 어떤 문서 같은 거를 이제 읽을 때 이런 르벡 적분을 이용한 그러한 그 표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르벡 적분이나 아니면 뭐 메저러블 펑션이라든가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되게 이제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그냥 하나의 예시로 그 시벤코 정리를 이제 설명한 논문을 소개를 했는데 이 시벤코 정리는 이제 딥러닝에서 아마 딥러닝이라는 그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시벤코 정리를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
조금 이제 그 코드 위주로 된 책들만 보면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론 위주로 서술된 책을 보면은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시멘코 정리 이게 이거를 뭐 그 수업은 아니지만 살짝 설명을 하면은 이 그 이미의 이제 얕은 그러니까 노드수가 되게 많은 얕은 신경망이 거의 이제 무한대의 표현력을 가진다. 요러한 이제 내용인데 이 정리를 이 논문에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1989년에 증명했습니다. 요거를 내가 이제 그 한번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또 빠져들고 싶다 공부를 해보겠다 해서 이거를 딱 읽잖아요. 그러면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그 뭐 이 제가 이제 이 논문을 다 보지는 않고 그 몇 개만 이제 볼 건데 여기 뭐 그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메저러블 이런 단어 있죠. 메저러블 펑션. 메저러블 펑션이 뭐지? 뭐 잴 수 있는 뭐 그 함수라는 건가? 뭘 잰다는 거지? 막 이렇게 이제 되면은 이거를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메저러블 펑션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죠. 게다가 이제 심지어 이제 요러한 그 적분들, 요러한 적분들도 이제 나오죠. 이거는 제가 이제 요렇게 아까 썼던 거, 요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르벡 적분이죠. 르벡 적분을 이제 모르면은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뭔가 이해하는 거, 이 노테이션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처음 보죠, 이런 거. 여기도 이제 메저라는 표현이 나오고 여기도 메저라는 표현, 파지티브 메저, 그다음에 뭐 사인드 메저, 파이나인 메저, 요런 이제 표현이 나오고, 이 뒤에 이제 제가 이제 심플 펑션이라는 걸 소개를 할 건데 또 뭐 심플 펑션이라는 개념도 나옵니다. 심플 펑션, 그다음에 또 메저러블 펑션, 르벡 메저 나오네, 그렇지?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르벡 메저 맞아요. 르벡 메저, 메저러블 뭐 스페이스, 메저러블 सब셋 등등등등 이제 쭉 나오고 이제 끝났네요. 아무튼 이제 요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저 이제 단어 몇 개잖아요. 뭐 한 10개 됐나? 그 10개가 안 되는 단어를 나중에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지금 제가 처음부터 이 시간까지 했던 수업 정도의 내용을 공부를 해야 돼요. 저 논문 그냥 하나 좀 이해를 잘 해보려고. 그래서 이게 이 과목이 이런 것 같아. 이 과목이 뭔가 이렇게 그 많이 이제 배워도 다 티가 안 나. 그러니까 여기까지 썼는데 엄청 많이 공부를 했고 쌓은 것도 되게 많은데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그 뭔가 데이터 분석할 때 이제 구현도 중요하고 해석도 중요하고 이러한 실무 능력을 되게 강조를 하는데 그게 원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잖아요.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정통적인 이 측도론이나 확률론적인 해석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막힙니다. 이 사람의 한계는 이 측도론을 배우지 않는 이상 여기로 그냥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르벡 메저나 메저러블 펑션이나 이런 개념이 없어 이 논문을 절대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논문을 읽지 못하고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누군가가 이 논문을 르벡 메저나 측도에 대한 얘기를 되게 모호하게 그러니까 모호하게 혹은 이제 알기 이제 좀 편안하게 그렇게 써가지고 블로그에 올려주거나 옆에서 1대1로 알려주거나 그런 거 아니면 이 사람은 이거를 뚫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러한 행운이 항상 있지는 않으니까 사실상 막힌다고 봐야 됩니다. 아무튼 요거는 잔소리였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 르벡 적분을 왜 배워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살펴보았고
다음에는 이제 슬슬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맨날 다뤄왔던 패턴이죠. 진짜 이것도 이제 PTSD 오는 그런 이제 의문인데, 그, 리만 적분 불가능한 함수라는 거 개념을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리수에서는 값이 1이고 물리수에서는 값이 2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상한 거는 리만 적분 불가능하죠. 그 르벡 적분 불가능한 함수도 있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한 표현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함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개념이나 표현을 도입을 하려고 할 때 그게 잘 정의되는 거야? 말이 돼? 이거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요거에 대한 존재성에 대해서 이게 이제 존재할까? 어떻게 존재할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내용이 원래 그 측도론을 이제 배우면은 한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뭐 시그널 필드 막 이런 거 배우다가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 르벡 적분만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그 중간고사 뒷부분에 그러니까 학기 끝나고 다 뒷부분에 있는 게 막 카라 세오돌이 막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커버했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냥 오늘 이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개념적으로 좀 접근을 해봅시다. 제가 그 레이셔널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그 계산되는 수식 뭐 수식이라고 하기도 좀 되게 민망한 수준의 수식이긴 한데 얘는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대충 이제 이렇게 이제 재는 거지. 그렇죠? 요거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는 이제 얘가 뭐하고 똑같아? f의 x에 d의 x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요 오른쪽을 가지고 왼쪽에 있는 값을 이제 근사를 시키는 이러한 테크닉일 거잖아요. 그렇죠? 이 표현이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 언제 이제 불가능할 수가 있냐? 첫 번째 제가 이제 3으로 나눴습니다. 경우를 첫 번째 이게 말이 안 될 때 그건 뭐예요? 얘가 매저럽을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불가능할 수가 있죠. 얘가 될 수 없어. 그리고 얘를 정의할 수 없잖아. 이거를 뭐로 정의해? 그렇죠? 끝난 거죠. 얘도 정의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잴 수 없는 집합일 경우에 당연히 표현이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A의 n을 뮤로 잴 수 있게 하려면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 그냥 그 잴 수 있다는 조건을 주면 돼요. 근데 그 조건을 이제 어떻게 좀 더 합리적인 언어로 줄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자, 뮤라는 거는 측도죠. 그러니까 측도는 그냥 정의되는 건 아니었을 거야. 분명히 어떠한 오메가에 어떠한 f에 그 다음에 어떠한 측도가 이게 정의되어 있는 이 측도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F라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세팅 항상 F는 오메가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잖아요. 그쵸? 여기로 가는 이 함수라는 것만 우리가 했는데 지금은 AN이 U로 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AN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F의 상이 AN, 그러니까 스몰 AN으로 이렇게 잡혔을 때 이 스몰 AN의 인버스 이미지, 역상이 어디에 원소여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 원소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뮤로 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얘를 뮤로 잴 수 있게 하려면 뭘 조건을 주면 돼요? 얘가 메저러블 펑션이라는 조건을 주면 그냥 끝납니다. 그렇겠지? 그래서 첫 번째 의문 이 표현 자체가 여기 있는
이 표현이 그냥 불가능할 수 있지 않냐? 그렇죠.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줘야 된다? f의 역상이 모두 이제 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건 f가 메저러블 펑션이라는 조건을 주면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일반적인 측도 공간이라고 얘를 이제 그 원래는 오메가에서 r로 가는 이제 함수였는데 오메가에서 이제 요거로 가는 메저러블 펑션이라는 이제 조건을 이제 주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거는 그래, 될 수 있어. 그런데 u라는 거는 보통 뭐예요? f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였지? 무한대를 포함하죠. 예를 들어서 르맹 메저 요 실수 구간 전체의 길이를 재면 얼마야? 무한대잖아. 무한대를 포함하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요식을 풀어봅시다. 요식을 풀어보면 a1 곱하기 뮤의 a1 플러스 a2 곱하기 뮤의 a2 플러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플러스 무한대라고 칩시다. 플러스 무한대 가질 수 있으니까 얘도 플러스 무한대라고 쳐요. a1은 1이라고 칩시다. a2는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의 값은 뭐지? 이렇게 싸워갖고 1, 2 싸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인가? 이게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어떤 이제 상수 플러스 이제 뭐 그러면은 그냥 무한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뭐 이쪽 무한대가 더 크니 이쪽 무한대가 더 크니 해가지고 이거를 뭔가 정의하는 그런 거를 배웠어요. 그런 거를 배운 적이 없죠. 그렇죠. 이 정의하기 애매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좀 이렇게 하니까 되게 우리가 원치 않는 짜증나는 좀 상황이 생기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책 이거를 파이나이트하게 만들면 되지. 그렇죠. 요거를 파이나이트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주면 끝나요. U는 파이나이트 메저다. 이렇게 조건을 주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거 파이나이트 메저는 좀 과한 것 같아. 그 파이나이트 메저라는 거를 이제 줘버리면은 우리가 여기 뮤 자리에 람다가 올 수가 없잖아요. 르맹 메저가 올 수가 없잖아. 이거 좀 강한 것 같은데 너무 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 순간에 이제 또 번뜩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 시그마 파이나이트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하진 않지만 시그마 파이나이트 할 수는 있잖아. 근데 시그마 파이나이트 조건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뮤의 A1, 뮤의 A2 이런 이제 모든 n에 대해서 뮤의 a의 n이 뭐예요? 요렇게 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시그마 파이나이트. 물론 이제 뭐 그 a 뭐 적당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오메가를 만들고 그거는 이제 무한대다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모든 n에 대해서 이게 요 조건이 시그마 파이나이트에는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이 값만 파이나이트 하면 되잖아. 이 값이 파이나이트 하고 이 값이 파이나이트 하고 각각이 다 파이나이트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뮤를 제한을 하자. 좀 무한대의 값을 함부로 가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처음에는 파이나이트 메저를 생각했는데 이건 너무 좀 조건이 강한 것 같으니까 뮤가 시그마 파이나이트 한 거 정도만 줘도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 요 표현은 가능하지만 어떠한 n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그 우변의 값이 이런 꼴이 될 수 있으므로 값을 정의하기가 이제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이럴 경우 이제 피해야 됩니다. 피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제 유한측도이면 좋겠는데 얘는 이제 너무 센 조건이니까 그 시그마 파이나이트한 그러한 측도로 이제 정의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를 조건을 걸었습니다. F가 메저러블일 것, 그 다음에 뮤가 시그마 파이나이트 할 것 두 개를 걸었죠. 그 다음에 안 되는 경우 그냥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이건 어쩔 수 없는 안 되는 경우야.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죠. 요거는 이제 결국에는 무한급수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한급수가 값이 정의가 안 될 수도 있죠. 무한급수가 항상 뭐 값이 잘 정의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1 더하기 1 빼기 2
더하기 4 빼기 8 더하기 16 빼기 32 이러한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자 봅시다.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할 때 나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볼래. 1 하고 더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해요. 더하기 마이너스 8 플러스 16 이렇게 해요. 더하기 땡땡땡땡 하면은 얘는 뭐예요? 2 얘는 8 뭐 2, 8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양수 요거 양수. 그리고 이렇게 싹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무한대다. 그쵸? 그럼 얘는 이제 플러스 무한대네. 그런데 이거를 나는 이렇게 볼 거야. 1 빼기 2 묶고 더하기 4 빼기 8 묶고 16 빼기 32 묶어요. 잠깐 이렇게 묶으면 뭐야?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 이렇게 다 더하면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네? 플러스 무한대요, 마이너스 무한대요, 답이? 이 플러스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플러스 무한대도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아니고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예요? 정의 안 된. 이 급수 자체가 정의 안 되면 답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또 볼 수 있잖아. 이렇게 양수만 싹 뽑아서 봐요. 양수만 싹 뽑아서 보면은 빨간색끼리 더하면 플러스 무한대로 뛰죠. 그 다음에 초록색끼리 이렇게 싹 더해요. 초록색끼리 싹 더하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제 뛰죠. 그리고 이 빨간색에 있는 플러스 무한대가 더 세, 마이너스에 있는 그 무한대가 더 세요. 초록색이 더 세니까 이건 답은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두 개의 뺄셈꼴로 되는 거는 정의하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까다로운 게 아니라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건 것 같잖아.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의를 안 하고 우리는 이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어떤 이제 조건을 주는 건 아니고 그냥 여기 이제 1, 2라는 이제 조건만 주고 1, 2라는 조건만 주고 3은 그냥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은 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요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하시고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할 게 만약에 수열이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그냥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게 값을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게 뭔가 이제 플러스 무한대가 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가지고 뭐 정의할 수 없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값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 값이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뭐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무한대로 되니까 이거 정의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만약에 이렇게 더하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그만이에요. 그래서 모순이 되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정확하게는 이제 이거를 홀수까지 더하면은 뭐예요? 플러스 이제 무한대가 되어 있고 짝수까지 더하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되어 있고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널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존재하려면은 일단 최소한 f가 메저러블 펑션이어야 된다. 메저러블 펑션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f가 메저러블 펑션이 아니라는 거는 이 표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쪼갠 어떤 요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뮤가 또 이제 시그마 파이나이트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운 좋게 뭐 이렇게 된다고 해도 모든 값이 이제 다 양수라면은 그냥 플러스 무한대로 정의하면 땡인데 이거는 이제 근사하게 따라서 f가 우변의 값이 이제 이게 뭐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제 반복해서 나오게 되면 이런 꼴을 되게 쉽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도 이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뮤도 그냥 시그마 파인이라는 조건을 이제 줘야 됩니다. 그다음 3은 따로 조건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그 두 가지 조건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요 정도로만 지금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르벡 적분을 정의를 할 건데 목표는 요렇습니다. 두 개 잴 수 있는 공간을 이제 고려를 하자.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시그마 유한 척도라고 하자. 그냥 여기 시그마 유한 척도 공간을 고려하자. 이게 더 낫겠다. 시그마 유한 척도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메저러블 펑션이라고 이제 하자.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입니다. 왜 시그마 유한 척도여야 되고 왜 메저러블 펑션이어야 되냐라는 거는 앞에 이제 레이셔널에서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했고 이제 이러한 조건에서 얘가 이제 의미하는 말을 우리가 좀 정의를 한번 이제 포멀하게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요거는 그냥 표현이에요. 요거를 이제 F의 U에 대한 U로 적분한 그 적분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잠깐 끊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